자, 상담 연구 방법론 출제 토픽 7번째입니다. 연구 목적별 연구 유형. 자, 연구 목적에 따라서 연구 유형을 이제 세 가지를 볼 겁니다. 세 번째 유형에서 인과관계가 중요한데, 인과관계 성립의 3대 요건. 우리가 이미 이제 문제풀이에서 잠깐 만나보셨죠. 이거 제가 정리했는데, 여기서 이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퀴즈 문제 19, 20, 21. 이렇게 이제 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파트 2를 이제 거의 마무리 끝으로 가고 있는데, 요렇게 된 거죠. 첫걸음떼기니까. 자, 여러분이 이제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럼 뭘 선정해야 돼요? 연구 주제를 설정하셔야죠. 자, 거기 주제에 맞게 연구 문제를 설정했습니다. 질문을 한 겁니다. 그 연구 문제의 주요 변수를 식별해야 돼요. 아, 어떤 거가 있구나.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개념적 정의를 내려줘야 되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때 얘기하면 이제 조작적 정의가 먼저 들어갈 수 있지만 가설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 가설을 측정 가능하게 하는 게 조작적 정의죠. 여기 이제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여기 위에 이론적 가설, 조작적 정의 다음에는 작업 가설 뭐 이렇게 놔도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까지 오면 결론이 뭐냐면 측정 가능한 가설이 설정이 되었다라는 거야. 작업 가설이. 이제 뭐만 하시면 돼요? 측정하러 가면 되지. 측정하러. 근데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는 아마 비슷할 겁니다. 모든 연구에서. 가설이 설정이 됐어요. 이제 작업 가설입니다. 측정 가능하게. 그러면 이제 연구하러 떠납시다. 그 전에 어떤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미리 한번 싹 간다 그러면 탐색. 가장 먼저 아무것도 없을 때 하는 거죠. 기술. 그냥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거, 묘사하는 겁니다. 설명. 인과관, 원인을 밝히는 거야. 이걸로 할지, 시간에 따라서 횡단, 한 방에 간다. 종단, 여러 번 나눠서 한다.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목적별로는, 나는 원인을 설명하고 싶어. 요 가설 설정에서 요 정도까지 가야 돼. 보통은 이제 설명적 연구죠. 실험을 통해서 요렇게 할 거야. 설명적 연구를 하고, 요거를 나는 돈도 많고 시간도 많아. 한 3년 동안 4번 반복할 거야. 종단. 요렇게 유형을 딱 픽스를 시켜놨다고 상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파트 3로 넘어가는 거야. 그래도 물론 흘러가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7번을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이제 타픽에서는 시간 범위별 횡단 연구, 종단 연구를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연구 목적 처음 나오는 게 탐색적 연구입니다. 탐색. 우리 토픽 1에서 이미 탐색, 기술, 설명, 예측, 통제 뭐 이런 말들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전 지식이 부족해. 그러니까 뭔가 우리 앞에서 또 여러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없어. 처음 터진 거야. 여기 보면 초기 단계 뭐 이런 말들 나오잖아. 예비 조사, 잘 알려지지 않은 영역. 요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걸 할 때 탐색적 연구를 한다. 뭔가 달나라 탐색. 처음 하는 거야. 없어. 예. 근데 보통은 가설 설정 이후 그 가설이 맞는지 검증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미 시험 문제에서 풀어봤어요. 탐색적 연구는 가설을 설정하기 이전 단계에 위치한다. 따라서 가설 검증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가설 검증하는 건 조금 이따 정리하겠지만 설명적 연구예요. 어떤 가설을 세울지. 그러니까 이 탐색적 연구는 여기 있네. 가설 생성. 가설을 만들려고 하는데 초점을 두는 거예요. 가설을 만든다.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맨땅에 헤딩해야 되는 거야. 알려지지도 않고 기존에 연구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런 지식도 없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깊게 연구하려면 가설을 생성하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가설을 만들 수 있는 뭔가 소스, 자료, 데이터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연구가 탐색적 연구다. 그러니까 본조사 아니죠. 일종의 예비조사 성격이라는 거야. 본 연구가 아니고 예비 연구 정도. 알려지지 않은 거. 느낌은 아마 여러분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오셨을 거고. 자, 특징. 그러니까 정해진 게 없어. 이게 이런 말이 유연하고 비구조적이다. 비구조적이다? 정해진 거 없단 얘기예요. 정해진 거 없어. 그러니까 또 여기도 중요한 특징이야. 정성적. 이게 질적이라는 거예요. 요렇게 뭐 정해진 틀 없이 유연하게 새로운 가설을 한다.
그러니까 탐색적 연구는 뭘 물어야 할지 몰라. 왜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니까 내가 저기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한테 가서 뭘 물어봐야 되지 그 자체 설문지를 만들 수 없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가야 돼요? 그냥 옆자리 소주 한 병 사서 옆에 앉는 거야. 그러니까 유연하고 비구조 막 정해진 거 없어. 정성적 질적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대화를 나누고 수치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앞쪽에서 좀 문제 풀 때 질적 연구라는 말 썼잖아요. 이럴 때 그 의미를 축 찾으려고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술 마시세요? 뭔 일 있으셨어요? 이런 대화를 한다라는 거야. 정해진 거 없어. 이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초기 데이터, 뭔가, 그럼 데이터를 쭉 얻다 보니, 이제 가설을 세울 수 있을 만큼 뭔가가 얻어졌어. 지금 이런 거죠. 그럼 주요 방법이 뭐냐면 심층 인터뷰. 그러니까 심층 인터뷰는 거의 1대1입니다. 1대1로 깊게, 그러니까 한 사람 노숙자가 만나갖고 한 2박 3일 뭐 이렇게 하는 거고, 포커스 그룹은 뭐 좀 비유를 하면 좀 어떻게 되냐면, 포커스는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집단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걸 표적 집단 면접이라고도 하는데, 한 그 노숙자 중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 심층 인터뷰가 1대1이라면 1대1, 얘는 한 6명에서 10명의 노숙자를 탁 모아, 한 군데다가. 어디 저기 식당 하나 얻어갖고, 한 10명 쫙 놓아놔. 그러고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게. 뭐, 질문도 할 수 있죠, 서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헌 검토는 뭐예요? 이제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어디 가서 뭘 해야 될지도 몰라. 그러면 옛날에 혹시 자료나 있나 이런 거 찾아보는 거지. 사례 연구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 이게 다 소수야. 조금씩 이렇게 이런 거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머지 연구들은 다 양적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키워드가 질적일 수밖에 없다. 유연하다, 비구조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연구법을 쓸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 연구들은 양적 연구가 돼요. 충분히. 이제 그 느낌이. 그러면 예시 어떤 게 있냐. 여기 보면 새로운 시장틀 탐색의 초기 인터뷰, 여기 새로운. 여기 AI 기술 있잖아요. AI. 이 AI는 여기 뭐 제가 새로운 시장 트렌드 이거 충분한 연구 없죠. AI 기술은 최신 기술이라는 걸 읽어내야 돼. 이거를. 그러니까 영향은 아직 충분히 확충된 이론이 없다. 신종, 새로운 감염병이잖아요. 1인 가구제는 새로운 주거 형태. 요런 느낌입니다.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이 탐색적 연구구나라는 느낌을 확 풍겨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술적이요. 디스크립티브예요. 기술이라는 건 이제 묘사한다라는 거야. 묘사. 뭐 서술한다. 있는 그대로 현재 상황을. 그러니까 기술한다. 있는 그대로 그냥 묘사하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가설을 설정하는 거 있고 가설을 생성하는 게 있어. 만드는 거. 요 만드는 건 탐색적 연구잖아요. 요 설정하는 걸 미리 말씀드릴게요. 요거 다음에 이제 설명적 연구가 나오는데 설명이야. 요 기술적 연구는 가설 이런 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사진 찍듯이 탁 나타내려고 싶은 거야. 묘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패턴을 보여주는 거야. 특성을 요약해 주는 거야.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20대 유권자의 정치 성향을 조사하겠다. 그럼 20대 몇 프로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가 조사한다. 20대 뭐 40%.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성별 남자는 얼마, 여자는 뭐 10%, 여자는 뭐 35% 이렇게 지역별 뭐 경상도는 몇 프로, 전라도는 몇 프로, 강원도는 몇 프로, 충청도는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자료의 특성을 요약하는 거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왜가 아니에요. 원인이 아니고 그냥 왜나 원인을 보여주는 건 설명적 연구예요. 설명적. 왜, 원인. 현재 상태가 어떤 걸 그대로 정리해 주는 거야. 요약해서. 요약 정리해서 그대로 보여주는 게 기술적 연구다. 그럼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여기 보면 이제 다르죠. 구조적이고 체계적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건 설명적 연구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탐색 연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유연하고 비구조적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인과관계가 아니에요. 인과관계는 설명적 연구입니다. 현상 기술, 현상 묘사에 가져간다. 그러니까 얘는 정량입니다. 정량, 그러니까 양적 연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질적 연구가 탐색 연구였잖아요. 얘는 데이터야. 분포도, 비율, 빈도, 평균.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예요.
탐색적 연구가 무엇을 물어야 할지 모르는 상태잖아요. 자유롭게 열린 질문, 개방적 질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개방적 질문이죠. 기술적 연구는 이미 알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 그러니까 20대의 뭐 지지율 몇 %냐 이미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명확히 설계한 후 정해진 절차대로 간다. 그러니까 구조적이란 얘기야. 체계적이란 얘기예요. 미리 정해진 설문 문항, 표준화된 척도, 명확한 표본 추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한다. 완전히 탐색적 연구랑은 완전히 다르죠. 근데 이제 요거를 조금 오해할 수 있어서 요거는 이제 뭐 중요하다 이런 거보다는 결론이나 일반화는 피한다. 얼추 맞아요. 왜냐하면 기술적 연구는 왜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러고 보니까 인과적 결론을 피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게 무슨 얘기냐면 이걸 조금 정확하게 적으면 요렇게 적어야 돼요. 인과관계에 대한 결론 도출이나 무리한 일반화는 피한다. 자, 요게 원인이어서 요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라는 결론 또는 라는 일반화를 피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아주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인과적 결론 일반화는 피하되 현상에 대한 정당한 기술적 결론이나 일반화는 예를 들어서 현상 그 자체에 대해서 뭐가 원인이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요 데이터를 봤을 때 도시지역 남자가 이 정당을 지지하는 퍼센티지가 좀 더 지지율이 지지하는 경향이 높다 뭐 이런 정도로 낼 수 있겠지. 이 원인이 들어가면 안 돼 거기에는. 그냥 데이터. 그래서 요걸 제가 조금 조심해야 된다. 요런 느낌. 뭐 아직 신경 쓰기 쉽지 않으면 별로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얘네는 요약 보고서 제출하는 거야. 기술적 연구는. 그냥 그 정도 느낌이죠. 자, 주요 방법은 설문조사입니다. 통계 데이터 수입, 조사역 하는 거니까. 여기 빈도율, 백분율, 평균, 요런 거죠. 통계청, 요런 거 보여준다. 우리 나중에 쭉 가다 보면 기술 통계에 관한 토픽만 하나 놓고 중앙 이제 집중화 경향하고 분산도 뭐 요런 주제 대충 달아갖고 봅니다. 요런 거. 그때 이제 요런 얘기들이 조금 합니다. 중앙값도 하고 최빈값 뭐 이런 얘기를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얘네들이 어울리는 단어들이에요. 몇 %, 네. 평균이 몇 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그럼 이제 어떤 예시가 있습니까?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실태 조사, 실태. 몇 프로가 사용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업의 직업 만족도 실태 조사. 그리고 국민 건강 영양 조사잖아요. 이거 대표적인 뭐 비만 이거 영양 조사 안에 보면 비만이 몇 %고 흡연율은 요런 게 들어가거든. 퍼센티지가 들어가잖아요. 당연히 이거 앞에서 말씀드린 양적 연구예요. 횡단 연구, 종단 연구 우리가 토픽 다음에서 배우겠지만 이건 시간 범위잖아요. 그러니까 횡단으로 기술 연구할 수도 있고 종단으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당연하지. 기술적 연구도 뭐 올해, 내년, 내후년 이게 3년 쭉쭉 종단이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올해 2월 달, 뭐 6월 달, 3월 달,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달에 딱 한 번 할 수도 있다. 다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느낌은 대충 오셨을 거고 설명적 연구입니다. 설명적 연구는 제일 중요한 원인, 결과예요. 인과관계. 요걸 하려는 게 설명이야. 그러니까 얘도 구조적이고 체계적이죠. 똑같이. 얘도 주로 양적이야. 여기 보면 기술적 연구 요 공통점이 뭐냐면 요 둘이 구조적이란 얘기예요. 체계적이란 얘기야. 얘는 비구조적이죠. 비구조적. 구조적 이렇게 써야 되겠죠? 여기 이제 유연하다. 여기 정성이잖아요. 질적 자료를 쓰는데 얘는 다 양적 자료, 양적 자료예요. 얘는 현상을 기술하는 게 기술이라면 설명은 인과관계를 설명. 요 차이가 살짝 나오는 거죠. 그리고 가설로 얘기하면 요 탐색적 연구는 가설을 생성하는 게 목적이라면 요 설명적 연구는 가설을 검증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가설 뭔지 알잖아요. 원인과 결과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독립변인, 종속변인. 그게 맞나 안 맞나? 독립변인이 원인이 올라가는 결과가 내려가는 게 맞나 안 맞나? 그걸 보는 게 설명적 연구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설명적 연구라고 볼 수 있죠. 자, 목적은 원인 결과 뭐 계속 나와요. 인과관계, 가설 검증이란 말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얘네가 하는 게 실험법이에요. 실험. 우리가 실험법 별도로 한다라는 거예요. 정양적 데이터. 독립변인이 원인이고 종속변인이
결과잖아요. 인과관계 다른 표현으로 쓴다 그러면 독립변인, 종속변인이죠. 뭐 같은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걸 인과관계를 제대로 잘 알아보는 그 방법론 중에 하나가 실험이라는 거예요, 실험. 실험도 여기에서만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예시 한번 봐보죠. 스마트폰 사용이 우울에 미치는, 여기 보면 잘 봐보세요. 스마트폰 사용, 요게 원인인 거야. 독립변인. 우울, 요게 결과인 거예요. 이게 나와 있고 영향 분석. 그러니까 무엇이 무엇에 영향을 미치는가? 왜 이런 거? 그러니까 독립변수, 종속변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향 분석 이런 거죠, 대체로. 부모의 양육 태도, 자아 존중감, 이게 원인, 결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영향 연구. 직무 스트레스 원인, 이직 의도, 이거 결과잖아요. 근데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라니까 요거는 조절 변수야. 얘는 조절 변수 우리가 배웠잖아요. 종속 변수는 이직 의도고 뭐 이렇게 세 가지 나와도 상관없죠. 자, 이런 예를 조금 이해해 둘 필요가 있어요. 아, 요건 설명적 연구네. 이렇게 인과관계가 딱 부러지죠. 자, 방금 설명적 연구가 인과관계를 밝힌다 했잖아요. 그럼 이제 밝힐 때 인과관계가 성립하려면 딱 3대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딱 정리합니다. 두 번째 하긴 하지만 이게 정식입니다. 공변성, 공이 함께라는 얘기야. 함께 변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커미턴트죠. 컨커미턴트 여기 있죠. 이걸 이제 번역을 컨커미턴트를 병발 발생이라고 그래요. 이 병이라는 것도 함께라는 얘기야. 나란히 함께 발은 이제 발생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 둘 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많이 나오는 건 공변성입니다. 요거는 X가 있고 Y가 함께 병 존재하고 공변 함께 있고 함께 변해야 된다. X도 있고 Y도 있는데 얘가 드르륵 움직이니까 얘도 동시에 드르륵 움직여.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공변성 아무것도 아니죠. 예. 함께 변해야 된다. 얘가 변하면 얘도 변해야 되고 얘가 움직이면 얘도 움직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함께 같이 있고. 이게 공변성이에요. 자, 그리고 시간 우선성. 그런데 공변성, 둘이 같이 있네. 그리고 얘 움직이니까 얘도 움직이네. 그런데 이렇게 돼야지. 얘가 1번, 얘가 먼저 움직이니까 2번, 얘가 나중에 움직여야 돼. 이렇게 돼야 돼. 시간 우선성. 그런데 얘가 움직이는데 이놈이 먼저 움직인 놈, 나중 움직인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둘이 같이 있고 함께 있고 한 놈이 움직이면 한 놈이 움직이는데 공변성. X란 놈이 먼저 움직였더니 Y란 놈이 나중에 움직였다. 이렇게 되면 요 먼저 움직인 놈이 원인이라는 거야. 시간 우선성. 원인이 되려면 함께 움직이는 것만으로 안 돼. 먼저 움직여야 돼. 요거 얘기요. 시간 우선성은. 자, 세 번째. 이게 조금 복잡하게 길죠. 근데 우리가 이걸 이미 주요 변수 식별에서 가외 변수에서 이미 했던 겁니다. 여러 가지 명칭이 있어요. 외부 설명 통제, 조건 이름이, 외생 변수 통제, 제3의 변수 통제, 비허위성, 허위관계 배제,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얘기한 거잖아.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X고, 익사사고가 Y예요. 그럼 X가 늘어나니까 Y가 늘어난다. 그러면 익사사고의 원인은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낸 거잖아. 여러분, 누가 봐도 이거는 가짜 관계지.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여기 외생 변수, 제3의 변수, 가해 변수죠. 이 기온이란 놈이 아이스크림도 영향을 줘. 그러니까 올라가죠. 여기 익사사고도 사람들이 물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익사사고 늘어나지. 그러니까 기온이란 놈이 둘 다 영향을 주는데 이 제3의 변수를 통제를 제거를 못하고 이거는 요것만 보니까 마치 얘가 원인인 것처럼 보인다. 이건 가짜 원인이다. 가짜 원인과 결과 관계다. 허위 관계라는 거예요. 이걸 배제해야 됩니다. 비허위적 관계가 됩니다. 제3의 변수가 통제돼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이 조건이 만족되면 이 세 가지가 연속으로 만족되면 인과관계를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 있다. 앞에 게 원인, 뒤에 게 결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자, 이제 지금까지 한 거 가지고 퀴즈 문제 풀어보죠. 탐색적 연구 물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거죠. 가장 적절한 것. 연구 목적과 결과에서 지침이 사전에 명확히 탐색이에요. 아는 거 하나도 없어. 생판 처음 보는 현상이야.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죠.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아직 이론이고 지식이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구체적인 뭔가 하나도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개방적, 2번은 맞네. 변수 A와 B는 어떤 관계인가요? A가 원인, 이렇게 문제가 어떤 관계냐고 그냥 물었잖아요. 그죠? 개방적이죠. 그럼 이런 관계일 수도 있고 저런 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답이 다 오픈돼 있다라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런 개방적 질문. 그러니까 이건 플러스로 갈 수도 있고 비례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뭐 0일 수도 있어. 아무 관계도 없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이제 개방적 질문이죠.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2번이 가장 맞는 거네요. 확정된 가설을 바탕으로 통계적 검증을 통해 결론을 이거는 뭐게 됐어요? 1번 같은 걸 간다 그러면 1번은 요거는 1번은 굳이 얘기하면 기술적 연구도 되고 설명적 연구 둘 다 됩니다. 연구 목적 결과의 지침이 명확해. 설명도 똑같고 둘 다. 근데 가설이 있는데 이걸 검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3번은 설명적 연구만 들어갑니다. 그죠? 가설 검증이니까. 여기 빈도, 비율, 양적 요거는 기술적 연구죠. 기술적 연구가 여기 해당하는 거고 4번은 자, 엄격한 통제하는 변수는 인과적 영향력, 인과. 그러니까 요거는 설명적 연구가 되겠죠. 이거 이제 보통 설명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실험입니다. 엄격한 통제 하에 이런 말 썼으니까 이건 실험 연구에 설명적 연구 중에서도 실험 연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9번의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이제 퀴즈 20번입니다. 뭐냐고 보는데 쭉쭉 가다가 여기 실태 파악이다. 현재 어떠냐? 이 실태 파악이니까 이거는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라는 거잖아요. 20번에 2번이죠. 기술적 연구. 그러니까 어떤 제목을 보고 이게 탐색적 연구일까, 기술적 연구일까, 설명적 연구일까. 코트 연구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토픽에서 만나게 되실 겁니다. 인과관계 연구나 설명적 연구나 뭐 거의 그게 그 말이죠. 같은 말이죠. 3번이나 4번이나 실태파. 그러니까 되게 빨리 맞을 수가 있는 거죠. 20번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마지막 퀴즈입니다. 인과관계 성립 3대 요건이 있잖아요. 옳지 않은 것.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는 함께 변화해야 된다. 이 공변성. 맞죠? 원인은 결과보다 시간적으로 시간 우선성. 다 맞네요. 우선성. 1, 2번 맞고, 3번은 뭐, 일단 틀려요. 3번이 틀리죠? 제3의 변수를 통제하여 다른 가능한 설명. 그렇죠.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비허위성, 뭐, 제3의 변수 통제, 외생 변수 통제,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결과의 변화가 오직 원인에 의한 것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거. 4번, 5번은 전부 다 비허위성. 것임을 증명해야 된다. 증명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진짜 관계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가외 변수들, 외생 변수가 통제되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야. 4번과 5번은 비허위성, 제사의 변수 통제, 외생 변수 통제 요쪽과 관련된 거고 상관관계가 높으면 여러분 상관관계는 인과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야.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게 그냥 둘이 관련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한 놈이 올라가니 한 놈이 내려가네 관련은 있네. 근데 어느 게 원인이고 어느 게 결과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상관관계하고 인과관계, 상관관계가 높으면 인과관계 높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별개다. 우리 나중에 후반부에 가면 우리 이제 강의로도 거의 후반부에 가면 상관 분석 한참 배우고요. 인과관계 이제 따지는 회귀 분석 뭐 이런 거 또 아주 딱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